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폭탄을 던졌다? 누구한테? 조국한테? 하하, 무슨 얘기일까요? 자, 유재수 전 국장의 하명이 아닙니다. 헛갈립니다. 이제 하도 막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요.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김민지 기자, 조국한테 폭탄을 던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은 이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해서 3명이서 있는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그 3명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본인이 참석한 3인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는데요. 이를 뒤집는 발언을 바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3인 회의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감찰 중단, 무마하겠다 이런 논의는 불필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3인방의 해명이 일부 엇갈리게 생긴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저 3인회의에서 감찰 중단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그때 3인회의 할 때는 이미 감찰 중단 결정된 이후였잖아요. 일종의 조국 전 장관 말을 뒤집는 발언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백원우의 부인으로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였던 조국의 법적 책임이라 함은 직권남용입니다.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여지가 생겼습니다. 장경태 위원장 보시기에는 백원우가 본인만 살기 위해서 지금 그 위에 상사였던 조국한테 폭탄을 던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3인 회의라고 하면 어쩌자고 감찰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발언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소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경우는 3인 회의는 이미 감찰이 종료됐다. 감찰이 종료되는 결과를 가지고 3인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그 부분을 이간질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청와대는 결국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민정수석실이 직접 수사를 했다면 혹은 유재수 건에 대해서 만약 뒷조사를 했다면 그건 더 문제겠죠. 오히려 감찰 또한 본인의 동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결국 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관계기관이 이첩했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가 그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잠깐 넘어가서 좀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요? 어찌됐건 행안부 장관 건은 울산청장이 울산청 지휘관 아래 있는 경찰관에 대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에 대한 경찰청의 상황을 보고한다거나 그런 어떤 인사 관련된 조치를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밀방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요. 사실 어떤 선거 캠프가 만들어지면 상황실과 본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그 어떤 상황실이나 본부마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나친 의혹과 과장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위원장이 이미 주제가 지나왔는데 전 주제에 대한 이야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얘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김민지 기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아까 좀 전에 이제 그렇게 했고 조국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증언을 했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뒷말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유재수라는 사람의 감찰이 중단된 배경에는 유재수 전 국장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도 없이 하는 거는 불법인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강제로 조사하라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을 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의 주장과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감찰을 계속할지 말지 이거는요 감찰을 하는 그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백원우의 주장대로라면 감찰 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다른 방법으로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 감찰을 중단했다 이겁니다. 유재수 같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로 즉시 감찰이 종료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원우의 말대로라면 딱 이겁니다. 유재수가 야 청와대 이제 나 감찰하지 마. 나 감찰에 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감찰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청와대가 그걸로 감찰을 끝내야 합니까? 이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찰 받는 사람 마음대로 감찰이 계속되고 말고 감찰이 종료되고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던 이유는 유재수라는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태호 전 특감반원.
자, 말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감찰 여부를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 당사자가 하라 마라 그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백원우 주장대로라면 그러면 감찰 받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찰을 저렇게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해서 받아야 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감찰 발언이 뭐하러 있습니까? 아하. 검찰 수사관 가 있고 경찰 수사관 가 있는데 할 일이 없죠. 누구나 다 감찰 안 받겠다고 하죠. 누가 받겠다고 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명확히 나와 있는 팩트가 있잖아요. 네. 이미 유지에서는 감찰을 중간에 무마하기 전에 3번을 조사를 와서 받았잖아요. 그걸 왜 받았습니까? 일단 사전에 동의를 한 거니까 받은 거예요. 3번을 받아가지고 이른바 텔레그램 포렌식까지 다 해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중간에 무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이 어느 날 갑자기 외압에서 이게 잘리니까 이게 권력의 개입의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것이죠. 이건 뭐 본인 예. 동의가 없었으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지금 구차한 변명 같고요. 예. 저러면 근데 왜 백원우 비서관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한테 폭탄을 넘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백원우 비서관이 저렇게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저는 백원우 비서관은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고 노무현 정부나 이 친노 친문에서는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안고 갈 것 같은데 네. 자꾸 상대방 넘기네요.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국이죠. 저도 앞서서 좀 돌아가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소환이 곧 불가피한데 가족 비리와 본인 비리 관련해서는 뭐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민정수석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에 관련된 직권 남용 혐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해버리면 죄를 옥팍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예. 저거 사실은 구속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직권남용이니까. 직권남용 중 굉장히 큰 직권남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 정권이 과거 정권을 적폐청산을 벌였을 때 직권남용으로 수십 명을 구속을 했기 때문에 법리상 구속을 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구속을 각오하고 그러면 의리를 지키면서 내가 했다고 그냥 할 것인지 또 하나가 있죠.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윗선에 어떤 압력이 있었든지 윗선이 아니면 옆선에서 무슨 뭐가 들어왔든지 자기한테 유재수를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압력을 넣거나 권유를 했던 윗선과 옆선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이 게이트는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얘기가 나왔는데, 김민지 기자. 자, 이 백원우라는 이름이 이 지금 감찰무마건 이외에도 여기저기 백원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많은 뭐 갖가지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핵심 인물로 바로 백원우 당시 네 사건에 민정비서관이 다 있네요. 거론되고 있습니다. 허허. 드루킹 사건, 뭐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하명 수사, 클럽 버닝썬 사건까지 이 백원우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자 질문에는 침묵했는데요. 기자 질문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질문이 다 나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비서관님, 저희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 아셨나요? 성실히 잘 줘서 받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어떻게 오늘 조사 받으실 건데 한 말씀만 국민분들께 한 말씀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이현 사건 촉구 보고서 작성하는 거 맞나요? 우리 수사 관련 지금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이현 촉구 보고서 작성 준비하셨습니까? 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굵직한 이슈 속에 백원우라는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글쎄, 이 백원우라는 사람은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상사였던 조국한테 폭탄을 던지고는 있으나 글쎄요, 백원우 본인도 지금 이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기가 쉽지만은 좀 않아 보이는데요. 하국장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감찰마 유재수 국장 감찰 무마 의혹 있고. 두 가지 사건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이 정권 초기에 있었던 드루킹 사건. 드루킹. 거기에서 보면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때 드루킹이 요청해가지고 총영사로 일본에 보내려고 했던 도모 변호사를 바로 백원우 비서관이 면담했죠. 만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있었던 거지만은 버닝썬 사건.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이게 축소 수사가 됐구나 해가지고 윤규근 총경이 구속까지 되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지금 보면은 윤규근 총경을 통해서 그때 당시 수사를 직접 보고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백원우 비서관으로 나타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허. 모든 게이트마다
이 백원우 비서관이 감초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왜 그게 가능할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뭐 권력 핵심의 측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백원우 민정 1개 비서관이 다 챙긴다? 이거 자기 혼자 관심으로 다 챙기겠습니까? 아하. 누군가의 관심사니까 이게 챙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분신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지만 과연 누구의 분신인지는 제가 여기서 그렇지만은 단지 백원우 비서관이 이런 다양한 수사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선거 그다음에 심지어 감찰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챙긴다? 자기 일도 아닌데 예, 예. 이거는 누군가의 관심사를 대신 챙겨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밝히는 것이 검찰 수사의 이번에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과연 이 백원우가 곳곳에 등장하나 저 모든 거를 백원우 당시 일개 비서관 선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고 좌지우지 됐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건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경태 위원장 손 드셨습니다. 네,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도 많고 사실 많은 의혹들을 검증하는 또 단위인데요. 그렇죠. 유재수 건 같은 경우는 그 의혹들이 사실 검증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조사해야 한다든지 혹은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된다든지 여러 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혹들을 완벽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덮었다면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시 이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기관 이첩을 해서 거기서 해결하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유재수 국장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 출신의 엘리트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결국 스스로 사임시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찌되었건 그 해당 관계기관에서도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 비리 사실을 파악했을 때 결국 감사원이 이첩을 한다든지 공정위 이첩을 한다든지 혹은 관계기관이나 혹은 경찰청이 이첩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사를 했다면 정말 저는 그건 문제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정말 그 공권력을 활용해서 어떤 해당 개인이거나 민간인을 사찰한다든지 혹은 정말 어떤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을 이용했다면 문제겠지만 예. 그 관계기관 이첩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적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보충하면요. 우리 장 위원장이 얘기하셨지만은 이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도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자기 본연의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요. 아까 그거 백원우 예. 얼굴 들어가져 있는 이거. 지금 한번 예, 볼까요? 그래. 예,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 예. 왜 일본의 총영사의 임명 여부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정부서관 들어가요? 역할이 아니다. 전혀 저거는 자기가 하는 거는 친적 감찰이잖아요. 예. 아니고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부마 감찰하는 거 이거 예. 바로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왜 자기가 합니까? 월권이다. 예. 예. 하명수사. 이 하명수사를 자기가 왜 이게 연관이 됩니까? 아하. 당연히 하명수사할 거는 청와대에서 하는 거는 바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나와가지고 경찰이나 검찰로 가야 되는 거죠. 버닝썬 사건 수사잖아요. 수사를 왜 자기가 챙깁니까? 아하. 절대로 할 수 있는 일들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일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 얘기로 다시 좀 올게요, 시청자 여러분. 백원우 얘기 좀 했고, 이제 조국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면초가 조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논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네, 서울대 복직했잖아요. 이제 서울대 안에서 서울대가 조국 교수의 논문을 좀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서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이제 인정을 했는지 이번에 본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석사 논문, 또 학술 논문, 박사 논문에 곳곳에서 표절 의혹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거고요. 국회에서도 이 조국 전 장관의 표절 의혹,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일본 책 그대로 번역해서 갖다 놨습니다.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풋노트 달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건 잘못된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 제가 연구진실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가 제기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박사, 석사, 그리고 학술 논문을 이제 서울대가 이거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서울대가 본조사를 의결을 한 것은 예비조사에서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면 초과 조국, 이제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저희가 해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 과거에 변희재 씨가 이걸 굉장히 일관되게 밀고 들어져가지고 아하. 진행이 됐었고 지금도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한번 서울대 연구지질성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한 적이 있었군요. 넘어갔어요. 예. 좀 문제가 있긴 하나 미미하니까 그냥 넘어간 건데 이번에 지금 다시 이 오세정 총장 체제 하에서 지금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서 예비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좀 있으니까 본조사를 다시 실시한다고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거죠. 한 번 걸렀던 문제인데 그렇죠. 한 번 걸렀던 문제가 지금 다시 2차로 다시 해보니까 본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결론을 뭔가 냈다면 이상하다. 뭔가 예. 석연찮은 점이 있었던 걸로 좀 추측이 되고요. 예. 저기 제기됐던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의 표절 의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테이션을 하고 인용을 하고 풋노트를 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용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 잣대를 가지고 해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표절의 의혹이 상당한 것인지 아니면 뭐 표절의 의혹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인지는 본조사 결과를 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미묘하게 좀 이 논문 표절 의혹이 또 다른 약간의 지금 관심이랄까? 지금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내가 내년도 1학기에 저 강의를 하겠소이다. 강의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김민지 기자, 지금 제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 시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논문 조사하는 걸 알고도 강의를 하겠다고 한 거냐 이런 의혹이 나오기 그런 때문입니다. 의혹입니까? 하하. 보면 그 11월에 추가 조사 필요가 판단하다고 해서 이제 지난 4일에 본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거든요. 지난 4일. 네. 네. 그런데 조국 교수가 내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라는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서를 낸 게 지난 9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조사 착수 결정된 이후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알고도 이런 표절 의혹에 대해서 학교 측이 조사한다는 걸 알고도 강의를 하겠다고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본조사 착수 결정된 게 본인이 내년에 강의하겠소이다. 이렇게 신청하기 5일 전에 그러니까 본조사 착수가 결정이 된 셈인데 조국이라는 분이 혹시 그런 거 다 알고서 뻔뻔스럽게 강의하겠다고 신청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제 이런 의혹인데요. 물론 저희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문 표절 조사를 3건이나 받는 상황인데 내년 1학기 강의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모습입니다. 교육자로서 정말 후한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위원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라는 게 이제 한국당의 주장이에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장경태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 권한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검찰도 아니고요. 어떤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사실이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강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교수로서의 직무를 오히려 유기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제대로 의혹들을 잘 검증해 나가길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말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열심히 연구와 또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우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논문을 한번 보면 이제 석사 논문하고 박사 논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학술 논문. 이중게재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의혹이거든요. 근데 이제 1997년에 석사 논문을 썼으니까, 1989년에 벌써 30년 전이니까, 이거는 좀 이제 상당히 좀 오래된 거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논문 표절과 관련된 기준도 좀 다른 측면이 있고, 예.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997년 거, 이거 22년 전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또 그 논문을 썼던 곳이 미국의 이제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거기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표절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 보낸 사람이 또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도 같이 있는 상태예요. 동시에 있군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있는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는 명백히 이거는 자기 자신의 논문을 자기가 먼저 한번 한글로 써가지고 쓴 거를 3년 뒤에 다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위국지에다 그대로 낸 거예요. 이 자기 논문 표절이거든요. 자기 논문 표절. 그대로 이거는 그냥 한두 군데가 같은 게 아니라 그대로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발표한 거죠. 아이쿠야. 이거는 조사를 제가 보기에는 해보나 마나 이거는 거의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조국 교수가 이제 강의를 다음에 이렇게 신청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떳떳하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요. 그동안 김민지 기자, 이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 달 조금 넘게 재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이 가장 목소리 높여서 강조했던 게 어떤 거였죠? 바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이 중요하니까 어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좀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뭔가 또 뭐 추진도 하기도 하고 규정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당시 관련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법무부 령인 인권보호수사 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관행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저렇게 장관 시절에 추진했던 내용들이요. 현 정부 실세 연루 수사 지금 깜깜이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현재 각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제 현 정부 실세들이 받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권에 검찰을 향한 흔들기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깜깜이 수사 때문에 언론은 또 비판하고 감시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피의자 인권 중요합니다. 피의자든 아니든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어쨌든 다음 그래픽 좀 주세요. 예, 인권이 강조됐고 이게 착착착착착 법무부 훈령 같은 게 나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이게 어떤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너무 조국 일가에만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닐까요? 이런 비판인 것인데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수차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지금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정경심 교수의 모습이 유일하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던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유일했습니다. 수차례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았으나 철저하게 비공개 소환이긴 하지만 달리 말하면 이건 비밀 소환이에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국 장관 마찬가지예요. 세 차례 지금 검찰 소환 조사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것도 지난번 조사받고 나올 때 우연찮게 언론사 카메라가 조 전 장관이 자가용 뒤에 타고 있었던 모습을 포착했던 저게 유일한 겁니다. 피의자 인권 중요하나 왜 피의자 인권이 꼭 이 조국 일가에만 지금 해당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을 강화한다는 법무부 또 법무행정개혁의 그 정당성하고 같이 맞붙이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알 권리. 그리고 그 알 권리를 대신하는 게 바로 언론의 자유이고 언론의 취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적 관심사안이고 권력층과 권력형 비리와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알고 싶죠. 알고 싶죠. 누가 연루돼 있고 누가 지금 어떻게 조사를 받고 있고 언제 왔는지 그리고 그걸 대신하는 게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검찰청 앞에 그 많은 기자분들이 나를 세워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 마이크 한번 들이대서 말 한마디 달라고 하는 거고 예.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정당성은 우리가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조국 가족한테 첫 번째 적용이고 지금은 이제 그 두 번째 수혜자들이 바로 청와대 관련된 권력형 게이트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비서관들이 많이 참고인이나 아니면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이 정권의 방패막 역할만 하고 있느냐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왜 언론의 취재의 자유와 이 알 권리가 중요하냐면요. 1987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겁니다. 예. 그 당시 1987년에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여사 사망 사건, 고모지사 사건이 어떻게 공개가 됐습니까? 영화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검사실을 지나가면서 취재했던 동아일보 기자잖아요. 기자가 그걸 알려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건 묻혔을 겁니다. 묻혔어요. 묻혔고 한 서울대학생이 억울하게 죽었을 겁니다. 역사의 진실이 민주화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언론입니다. 아하. 그걸 막고 있으면 됩니까? 네. 지금 깜깜이 수사되면 이거 누구를 조언하는 겁니까? 정말 제가 참 1987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봤는데 저기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